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직톡 이 시간에는 제가 좀 집값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들어서 집값이 또 심상치 않은 분위기입니다. 사실 뭐 집값이 작년부터 좀 잡히는가 싶으면 또 달아나고, 또 이제는 더 안 오르겠지 했는데 다시 오르는 뭐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아마 올해도 이제 좀 비슷한 패턴들이 좀 나타나고 사실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지난 4월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그리고 연초에 또 이제 재건축 규제 강화, 그리고 뭐 이제 각종 주택담보대출 억제 조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시행이 되면서 집값이 좀 잡혔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 뭐 다시 좀 뛰고 있단 말이죠. 도대체 이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건지, 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 박원갑 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부동산 전문위원 모시고 저희가 좀 한번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좀 현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서울 뭐 강남 중심으로 해서 좀, 강남뿐만 아니죠? 네. 요즘 집값 상승세가 오름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고요. 저는 이걸 이제 3B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고가, 그 다음에 비재건축, 비강남. 말하자면은, 비싸지 않고, 그리고 재건축이 아니고, 강남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투기 지역보다는 비투기 지역에서 가격이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현장에 가보시면은 매물이 없다고 그래요. 뭐 3천 가구, 4천 가구 되는 매물 중에서 막상 거래할 매물들이 뭐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주로 집주인 입장에서 더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호가를 올린다든지 이제 매물을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주로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파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배액을 물고 결국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집값 상승 기대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계약 파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할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의 일부 지역만 그런 건지, 뭐 아니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 편차가 심하다고 봐야 되죠. 지금 집값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고 있는 곳은 주로 서울하고 그 인접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연담아 지역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수도권에서 광명, 그 다음에 과천, 분당, 판교 이쪽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뭐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었었겠지만 침체의 어떤 늪에 빠진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아까 이제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집값이 좀 잡혔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좀 오르는 게 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현상들은 뭐 복합적이죠. 그죠? 근데 7, 8월부터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거죠. 이제 근데 분명히 비수기란 말이에요. 비수기 때 집값이 오르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일단은 이제 그 상반기에 집값을 짓눌렀던 이 정책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보유세 개편안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오고 나서 막상 이제 뚜껑을 까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시장의 뭐 기대 수준 정도 뭐 이러다 보니까 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일부 이제 매수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고, 또 서울시가 이제 여의도라든지 그런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놓겠다. 뭐 그럼 이제 기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을 좀 서둘러서 사려는 사람들도 생긴 것 같고, 2006년도 버블 7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때 집값이 서울 집값이 국민은행 통계로 24% 올랐습니다. 서울 집값이 서울 아파트 값이 24% 올랐는데, 그때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무주택자들이 불안 심리가 극에 달했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나타날 경우가 많아요. 요번에도 보면은 집값이 오름세가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지금. 그거는 막판에 무주택자들이 조금 불안 심리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가 사실은 지금까지 이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근데 역으로 그러면 그런 규제들이 오히려 좀 역효과를 좀 낸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주로 이제 그 매매 시장만 보면 좀 그럴 수 있고, 청약 시장 같은 경우는 무주택 위주로 주로 실수 위주로 개편한 것은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주택자들의 갭 투자를 차단한 거, 이런 것도 나름대로 성과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규제의 역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양도세를 중과를 하면요,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동시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히 매수자 쪽에서는 수익이 악화되니까 하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양도세 중과세를 하면은 거래가 동결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세가 나타나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지속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논문들이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 가보면은 거래할 매물이 없다 보니까 한두 개 비싸게 팔리면은 호가가 껑충 뛰어버리잖아요. 그죠? 일종의 이게 가격 착시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시장이 내성이 생겼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어떤 시장이 약간 비성적 모습, 그러니까 그대로 팩트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거를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갑자기 집값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돈은 많이 풀렸죠.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본 논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업률이나 물가나 금리에 민감한 게 아니라 오히려 M2나 M1, 특히 M2 쪽에 초점을 두던데, 통화량. 그렇죠. 통화량이죠. 예. 유동성. 그러니까 지금 M2를 보고, M1을 보고 협의 통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6월 기준으로 814조 원 정도가 돼요. 그리고 M2는 이제 광의 통화라고 하는데, 이게 6월 기준으로 2,621조 정도가 됩니다. M2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6.1% 정도 늘어났다는데, 이게 물가보다는 좀 더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지 정책으로 이제 돈이 많이 풀렸다, 그리고 앞으로 더 풀릴 거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인식들이 결국으로 이제 일종의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핵지죠. 보전 심리 같은 그러니까 보전 심리가 작동한 것들도 아무래도 집값의 어떤 불안에 근데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간접적인 어떤 원인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좀 출구도 좀 마련해주고 해야 이제 공급 물량이 이제 매물이 좀 나와서 거래도 좀 늘면서 가격도 안정이 되는 그런 아마 이제 효과가 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 쉽지는 않죠. 지금 출구를 열어주면 시장에 또 어떻게 보면 이상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측면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참 고민되는데, 그래서 저는 어쨌든 원칙론적으로는 시장을 자극하지는 않아야 된다. 그건 맞다. 근데 약간은 거래의 숨통은 터질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왜곡 현상들이 좀 진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원칙적인 측면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 이렇게 막 비수기인데도 결국 시장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이제 뭐 성수기가 사실 이제 곧 닥치지 않습니까? 성수기가 닥쳤을 때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사실은 아까 이제 뭐 집단적 기대 심리 이런 것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게 일시적이 아니라 오히려 당분간 좀 지속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시장이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해볼 수 있을 것 시장은 같아요. 약간 지금 흥분 초기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문제는 이 전국 방송인데 실제로 지금 서울 수도권, 서울하고 일부 지역인데 마치 전국인 것처럼 약간 어떤 착시라든지 오해? 네, 그런 착시. 것도 있습니다. 네. 분명한 것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가을 이사철이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예년보다 원래 가을 이사철이 좀 빨리 시작됐잖아요. 어쨌든 시작됐기 때문에 불안은 좀 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개인적으로는 원래 이사철이 원래 10월까지죠. 통상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빨리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조금 빨리 끝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추석이 9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좀 오름세가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추석 이후에 가격이 확 빠지느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약간 주춤해지는 정도로 현재는 봐야 된다. 여지는 좀 계속 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좀갈 거로 보이는데, 물론 이제 정부가 규제책을 어떻게 내놓느냐, 지금 내놓는다는 내놓기 전에 방송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게 다소 변수는 될 수 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게 이제 오를 때는 계속해서 이게 지속 편향이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 집값이 오르면 내일도 오른다는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건데, 이게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있잖아요. 에너지가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런 게 있잖아요. 자, 먹구름이 몰려와. 비를 엄청나게 이렇게 안고 이렇게 먹구름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오다가 지리산 넘기 전에 다 쏟아부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에 확 이렇게 올라버려서 조금은 가면 갈수록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게 에너지가 좀 약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은 고려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뭐 무주택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집을 살려고 했다고 놓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좀 있단 말이죠. 네. 그분들은 조금 어떻게 뭐 좀 이거 또 더 오르면 어떻게 이런 약간 조바심 같은 것도 내고. 생각보다 그 무주택자의 불안감은 크죠. 그런데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은 집단지성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보다 힘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안 맞고 그런 건데, 서울 집값은 어쨌든 5년 이상 오른 적이 없었고, 근데 올해가 5년대인데, 물론 과거의 뭐 패턴들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건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단순 도식의 함정에 빠지는 건데, 다만 우리는 이거는 고려할 수 있어요. 많이 올라서, 어떻게 보면은 위험 관리가 필요할 때다. 요거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내 가령 뭐, 갓짐이 높거나, 부양가족이 많거나, 이 장기 부주택자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분양이 시작되니까, 분양을 통해 내 집 장만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요번 기회에 그런 분들은 저는 뭐 시기 따지지 말고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투자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은, 갑자기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 조금은 멀리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를 동반하지 않고 지금 호가 위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튼실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조금은 호가대로 사기보다는 좀 냉철한 어떤 판단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